1번 방에 들어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현재 이성들이 보는 당신의 이미지는 어떤 영화 장르일까요? 여러분을 의미하는 영화 장르 카드로요, 하이틴 로맨스가 나왔어요. 젊고 예쁘고 잘생긴 주인공들이 화면 안에 가득하고 반드시 이 영화의 끝은 해피엔딩일 거야 라는 기대를 주는 사람이죠. 1번 분 당신은요, 존재만으로 주변의 채도를 확 높여주는 분이래요. 당신이 나타나면 주변의 공기 흐름이 달라지는 느낌이 있어요. 하이틴 로맨스 영화의 필름 필터처럼 눅눅했던 습기가 가시고 마치 화면 위에 맑은 파스텔 톤 필터를 한 겹 씌운 것처럼 세상의 채도가 확 올라가는 기분이 들거든요. 당신은 사람들에게 잊고 있었던 두근거림을 선물하는 분 같아요. 누구나 가슴 한구석에 품고 있는 가장 순수했던 시절, 그 첫사랑의 설레임과 그때의 열정의 기억을 떠오르게 하는 당신. 곁에 머물고 싶게 만드는 묘한 설렘이 당신의 첫인상에 깃들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이나 예쁜 옷, 수다스러운 친구와의 재미있는 시간처럼 시각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예쁜 요소들이 가득한 영화 같은 당신을 보면서 이성들은 무겁고 너무 현실적이고 때로는 지저분한 일상의 일들을 잊어버리게 된대요. 사람들이 당신을 처음 마주했을 때 느끼는 건 단순한 호감을 넘어선 시원함에 가까운 것 같아요. 어른들이 세상에서 계산하고 재고 따지던 마음들이 당신이 가진 그 기운과 분위기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거든요. 당신에게는 상대방의 복잡한 머릿속을 단번에 무장해제시키는 계산 없는 순수함이 있습니다. 마치 여름방학을 앞둔 교실에 들뜬 분위기처럼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고민도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요. 결국엔 모든 게 다 잘 풀릴 것만 같은 무조건적인 해피엔딩의 확신을 주는 인상이에요. 이성들은 당신을 보면서 어릴 적에 소중히 간직했던 보물상자 같은 것을 다시 열어본 듯한 뭉클함을 느낀대요. 아, 나도 저렇게 맑게 웃을 수 있었지라며 자신의 가장 예뻤던 동심을 당신을 통해 투영해 보게 되기도 합니다. 당신은요, 존재만으로도 상대방을 가장 순수한 시절로 되돌려 놓는 마법 같은 첫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이미지와 너무 잘 맞는 외모의 카드들이 떴어요. 2번 1번 분을 가진 외모와 분위기를 의미하는 카드로 체리 핑크 색상과 펜타클 시종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상큼한 느낌의 과일을 떠올리게 하는 느낌들이요, 이 색깔에는 가득하죠. 1번 여러분의 외모도 따져보다 보면 이런 과즙상의 상큼한 느낌을 가진 분들 같아요. 나이보다 동안의 느낌을 가지고 계시고 자주 웃으시고 감정 표현에도 솔직할 것 같은 그런 경쾌함과 상쾌함을 가진 마스크를 가진 분이래요. 귀엽고 동안인데다가 색깔도 붉은색에 핑크색이 섞인 느낌이다 보니까 마냥 어리고 순수한 느낌만을 주는 그런 외모는 아닌 것 같아요. 귀여움에도 장르가 있다면 여러분의 외모는 아이같이 무해하고 천진난만한 그런 상큼함보다는 그보다 더 잘 자라서 확실하게 무르익은 섹시함을 가진 귀여움에 더 가깝습니다. 웃는 얼굴이 특히나 예쁘시고요. 이성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순수함과 동시에 이성을 조금은 자극하는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여러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화려하게 꾸미지 않으셔도 본연의 색감이 워낙 선명하셔서 그저 흰 티셔츠 한 장만 걸치셔도 하이틴 영화 속에 퀸카나 킹카의 아우라가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올 것 같아요. 당신의 외모에서 느껴지는 가장 커다란 매력은요, 건강한 화사함입니다. 단순히 예쁘고 잘생기고 이런 걸 넘어서요, 갓 단 과일처럼 탱글탱글한 탄력과 생기가 느껴지는 얼굴이에요. 이성들은 당신의 얼굴을 보면서 햇살 아래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바닷가,
뭐 탄산음료 같은 청량감을 느낄 수 있대요. 차갑고 도도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누구나 한 번쯤은 꿈을 꾸던 학교 내 동경의 대상 같은 친근하면서도 예쁘고 멋진 비주얼에 가까운 것 같아요. 왜 지금도 90년대 유명한 하이틴 스타들의 사진을 보면요. 뭔가 색다르고 설레이는 느낌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진 외모는 몽글몽글한 감성을 자극하면서 상대방의 기억 속에 가장 예쁜 장면으로 박제되어 있는 사람이래요. 펜타클 시종의 카드는 이제 시작하는 아이 같은 느낌의 펜타클이라 이런 동안의 느낌을 더욱더 강조하거든요. 동글동글하고 선이 부드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부드럽고 선한 이미지에 가깝고요. 여러분이 가진 귀여움과 섹시함은 그래서 뭔가 치명적인 악녀나 혹은 나쁜 남자의 느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친근함과 따뜻함을 먼저 전달할 거라고 해요. 마른 체형보다는 적당히 볼륨감이 있어서 더욱더 귀엽고 섹시한 느낌을 이성들에게 주는 분이실 것 같네요. 혹은 볼살이 좀 통통하시거나 발이 작거나 하는 것처럼 몸에 귀여운 포인트가 하나 이상은 반드시 있어서 이성들이 보면서 놀려주고 싶고 꼭 꾹 눌려보고 싶은 그런 느낌을 주는 분이 우리 1번 분에 해당할 것 같아요. 눈매가 아이를 연상시키는 순하고 귀여운 느낌을 또 가지고 계셔서요.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어보고 싶은 외형을 가진 분들일 것 같아요. 90년대 일본의 청순한 가수의 느낌 혹은 책받침처럼 코팅된 사진 속에 90년대 헐리우드 청춘 스타 같은 그런 좀 건강하면서 귀엽고 아련한 느낌을 주는 외모를 가진 분들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영화든 시작 전에 잠깐의 예고편을 보면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한 줄 평들이 있죠. 우리 1번 여러분을 보면서도 이성들은 당신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이런 이야기들을 할 거라고 해요. 1번은 내 판타지를 채워줄 것 같아. 허기진 내 일상에 뭔가 색다른 재미가 될 것 같아. 어둡고 무채색인 나의 일상에 환하게 반짝반짝 빛을 내는 노란 전구빛 같아. 내가 잊고 있었던 중요한 걸 떠올리게 해주는 사람이야. 뭔가 마지막까지 가야 할 길 같달까. 펜타클 5번은 춥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성당의 아름답고 몽환적인 불빛인데요. 카드 속의 사람들은 좀 지쳐 있어요. 이것이 그들의 무채색 일상일 수도 있고요. 어깨를 누르는 일들이거나 그저 그런 느낌을 주는 무료하고 뻔한 인간관계일 수도 있을 거예요. 어느새 일상의 색깔은 없어지고 회색의 어두운 무채색만이 남아 삶의 어떤 희망이나 재미, 변화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꾸역꾸역 살아가는 듯한 사람들에게요. 어떤 영화는 개봉하기도 전에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삶을 설레게 해주는 일상의 희망이 될 수 있죠. 여러분들에게는 이성들이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월요일 아침에 눈을 뜨면 TV에 나오던 재미나던 만화 영화처럼 혹은 어쩌면 첫 데이트 때 영화관 가기 전에 느끼던 그 설레임과 기대를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 눈만 더 크게 뜨면 볼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을 삶에 치여서 잊고 있다가 여러분을 보면서 다시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그런 사람. 그렇게 여러분이라는 사람 자체는 누군가에게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설레임과 기대를 선사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첫인상 말고 조금 더 여러분과 가까워진 이성들은 1번 여러분이라는 영화를 예고편을 어떻게 느낄까요? 여기에 소드 기사의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은요, 하이틴 로맨스 장르지만 여타의 다른 영화들처럼 진부하고 뻔한 느낌의 영화는 절대 아닐 거라는 예감이 드는데요. 소드 기사는 앞을 향해서 바람처럼 질주하는 힘을 가진 카드죠. 스펙타클하고 흥미진진한 세계관을 가진 카드이고요. 그 빠른 속도와 맹렬한 에너지만큼이나 사람들을 강렬하게 끌어들이고 흡입하는 마력을 가진 카드이기도 해요.
누구나 이렇게까지 강렬한 에너지를 가진 카드 앞에서는 크든 작든 조금이라도 감정의 동요를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나를 향해 전력으로 파도처럼 밀려드는 기운에 휘청이지 않을 사람은 없죠. 여러분이라는 영화는 하이틴 로맨스지만 지지부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이야기이고 액션이나 스릴러 같은 긴장감을 동시에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아는 이성들은 흥미진진한 그 전개에 눈을 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심지어 내 스타일의 영화가 아니거나 내가 생각했던 전개가 아니더라도 이런 속도감과 에너지를 가진 영화이기 때문에 나의 스타일과는 관계없이 영화를 보면 넋을 놓고 보게 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라는 영화라고 이성들은 느끼게 될 것 같아요. 분명히 내가 좋아하는 장르는 아닌데 나는 스릴러나 혹은 피 튀기는 액션을 좋아하는데 그런 호불호가 분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라는 영화를 보게 된다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고 그 영화는 한 번쯤 기회가 된다면 꼭 보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바로 1번 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영화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여러분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진 감독의 숨겨진 의도 카드에 컵 10개의 카드가 나왔어요. 하이틴 로맨스처럼 순수하고 맑고 귀여운 느낌을 가진 당신이지만 여러분이 가진 그 느낌은 사실 여러분이 만들어 왔던 삶의 이유가 된다고 합니다. 1번 여러분들은요, 삶에 어떤 게 중요한지 너무나 잘 아는 분들일 것 같아요. 컵 10개의 카드를 보면요, 행복한 한 가정과 무지개, 밝고 희망찬 느낌이 보이죠.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돈이나 명품, 가지고 있는 차에 가치가 있지 않다는 걸 이미 지난 경험으로 깨달으신 분들이에요. 그보다 가치 있는 것들, 하지만 사람들이 쉽게 잊어버리는 것들을 여러분은 늘 잃지 않고 있어요. 음, 행복한 삶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고 삶을 치열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고 주객이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그 경쾌하고 행복한 하이틴 드라마의 바이브는 여러분이 이 삶이라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려는 튼튼한 에고와 지혜에서 나온답니다. 여러분의 영화가 이렇게 환하고 재미날 수 있는 것은요, 삶에 누리고 온 것들이 단순히 그저 쉽고 재밌어서가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이래요. 보다 가치 있는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번 분들은 여러분의 일상을 다채로운 색깔과 즐거운 느낌으로 채우려고 노력하는 분들 같아요. 힘든 일이 있어도 그 힘든 일에 잠식되기보다는 털어내고 자신의 영화를 밝은 색깔로 칠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우리 1번 여러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행복한 컬러로 가득한 당신이라는 영화에 선뜻 선택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로는요, 컵 6번의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당신이 가진 진입 장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컵 6개의 주인공은요, 아이와 더 작은 아이가 주인공이에요. 컵에는 순수한 하얀 꽃들만이 담겨져 있고 배경조차도 동화 같은 마을이 보여요. 프랑스의 콜마르는 동화같이 아기자기하고 아름다운 마을로 유명한데요.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을이 아름답다는 것은 알지만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못하다. 내가 살 수 없는 곳이다. 꿈이나 여행에서만 만날 수 있는 곳이다. 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겠죠. 여러분이라는 영화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진 그 많은 매력들이 어떤 이성에게는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판타지 같은 허상의 느낌을 주기도 한데요.
나에게는 닿지 못할 곳, 나와는 인연이 없는 먼 세상의 동화 같은 이야기. 아마도 1번 분이 가진 다채로운 매력들이 누군가에게는요, 언감생심, 꿈도 꿔보지 못할 꿈속의 이야기로 보여지기도 하나 봐요. 내 일상이 무채색으로 채워질수록 달콤한 영화는요, 보고 난 뒤에 더 허탈감이 남을 수 있는 강렬한 자극이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지독한 현실주의자나 용기가 부족한 사람, 혹은 자신에게 자신감이 없는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이라는 영화가 쉽게 고를 수 없는 장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카드에 나온 주인공들이 다 어린 아이라는 것도 또 하나의 진입 장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너무나 매력적인 사람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마냥 순수하고 아이처럼 보여서 감히 성적으로 생각해 보지 못할 그런 사람이기도 할 것 같아요. 저 사람의 순수함을 좀 지켜줘야 해.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이런 느낌을 동시에 주는 사람이 당신이라서요. 빠른 진도를 원하거나 어른의 연애에 중독된 사람들에게는 당신이 가진 장르에 범접하기 어려운 느낌을 받기도 할 거예요. 다음의 카드는요, 컵 4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하이틴 드라마의 클라이막스 카드예요. 진지한 고민을 가진 사람이 눈앞에 놓인 여러 개의 컵들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컵이 있지만 그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어찌 보면 강단이 있고요. 또 어찌 보면 섬세한 시야를 가진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의 영화에서 가장 매력적인 장면은 경쾌하고 즐거운 장르지만 사실 이렇게 진중하고 깊은 생각을 가진 주인공의 해안이래요. 하이틴 로맨스지만요, 주인공은 경거망동하거나 섣불리 움직이는 느낌이 잘 없어요. 오히려 더 많이 고민하고 치열하게 생각하죠. 봄바람 같은 느낌과는 다르게 그 안에는 묵직한 철학과 신중한 선택의 고민을 가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이미지와 외모는 부드럽고 상큼한 유함이지만 그 안에는 강한 힘이 숨겨져 있어요. 전형적인 외유내강의 타입 같으시고 이성들은 여러분의 숨겨진 이 생각들을 읽게 될 때 이 영화의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햇살처럼 다정해 보이고 누구에게나 가까웠 사람이 사실은 모두에게 다 멀리 있는 사람이고 한 수 한 수 신중하게 선택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요. 이성들은 여러분에게 말 그대로 입덕을 하게 됩니다. 본의 아니게 여러분이 하는 밀당이나 정중한 거절, 신중한 고민들이 이성에게는 더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게 되는 순간이 될 거고요. 쉽지 않아서 더 풀고 싶은 재미난 문제 같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도 어려운 문제지만 그렇다면 남들에게도 어려운 문제니까 오히려 더 풀었을 때의 그 희열이나 성취감이 남다를 거야 하고 기대를 하게 되기도 할 거예요. 그럼 당신이 라는 영화가 사람들에게 남기는 여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영화를 보든 돌아서고 나면 남는 잔잔한 여운들이 있어요. 명작의 영화는 몇 날 며칠을 떠올리게 하며 사람을 움직이게도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영화를 보면 어떤 버프를 받는가? 거기에 메이저 카드, 여황제 카드가 나왔어요. 확실히 여러분은 많은 여운을 주는 영화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남기는 여운은 난해하지 않아요. 복잡하지도 않아요. 어려운 거장이 숨겨둔 이스터에그 같은 것들도 없답니다. 심플하죠. 영화가 줘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꽉 채워주는 느낌이 있어요. 만족감과 재미, 행복감이죠. 여왕제 카드는요, 풍요로움과 행복함, 만족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카드거든요. 어설픈 교훈이나 생각할 거리를 주지 않아요. 이 영화 너무 재밌어. 만족스러워. 마음이 꽉 채워졌어.
이런 정서적인 포만감을 꽉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1번 분들이래요. 여러분과 헤어지고 돌아서는 길 이성들은 오늘 하루 너무 즐거웠어, 행복했어, 설레었어. 이런 정서적인 만족감을 가득 안고 돌아갈 것 같아요. 이런 풍족감은요, 사랑을 잘 주고 또 인정을 받았다라는 느낌에서도 와요. 여왕제는 우아하면서 자애로운 존재고 동시에 세상을 품는 존재입니다. 황제가 조금 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다면 여왕제는 조금 더 따스하고 다정하게 세상을 돌보는 존재잖아요. 고아들을 돌보거나 복지 정책을 펼치거나 하는 일들이 여왕제의 일이 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뭔가 사랑을 받았다는 느낌, 혹은 인정받았다는 느낌. 나 진짜 잘 살고 있구나. 오늘 내가 이 사람을 만족시키지 않았나? 이런 은근한 자존감을 채워주는 사람이 당신이라고 합니다. 연인으로서 어쩌면 최고의 존재가 그래서 여러분이 아닐까요? 마치 가장 재미나고 즐거운 영화가 최고의 영화가 되는 것처럼요. 그럼 여러분, 1번 분이라는 영화가 주로 언제 이성들에게는 생각날까요? 그리울 때, 보고 싶을 때가 언제일까? 여기에 소드 2번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소드 2번의 카드는요, 양손에 칼을 들고 눈을 가리고 결단 앞에 서서 고뇌하고 있는 주인공의 카드예요. 그래서 두려움도 있고요. 눈이 묶여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많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카드죠. 내가 잘못 칼을 휘두르면 어쩌지? 이 칼에 누가 상처 입으면 어쩌지? 잘 살아보려고 하는 생각들이 오히려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죠. 이럴 때 이성들은 여러분이 가장 생각난다고 합니다. 겁이 많아질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 또 어떤 길로 가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오히려 우리는 즐겁고 심플한 영화를 보면서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그럴수록 머리 아프고 복잡한 영화보다는 나를 행복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영화를 그리워하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가진 기호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마주하고 있거나 생각이 많아질 때 더욱더 그리워지는 마음을 만든대요. 스트레스 받는 밤, 야경을 보면서 담배 한 대를 태울 때 그저 문득 환하게 웃는 누군가의 웃음이 떠오르고 보고 싶어지는 사람. 1번님들을 생각하면요. 힘든 상황이라도 한번 픽 하고 웃으면서 환기가 될 것 같아요. 기지개를 쭉 펴고 1번 잘 지내나? 보고 싶다. 같이 배를 잡고 깔깔 웃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대요. 현실의 도피처 같은 사람이고 그래서 복잡한 상황에서 더 간절하게 그리워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여러분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요. 어려운 문제를 직면할수록 1번 여러분이 가진 간결한 정답을 들어보고 싶어진대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여러분은 심플하게 어렵지 않게 풀어버리는 사람이거든요. 특히나 진지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쉽게 떠올리지 못하는 그런 정답들을 여러분은 아무 고뇌 없이 자연스럽게 생각해낼 수 있대요. 와, 쟤 진짜 천재 아니야? 어쩜 저런 생각을 저렇게 쉽게 해? 이런 생각들을 떠올리게 하는 게 여러분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여러분이라는 영화에 가장 열광하는 관객들은 누가 있을까? 여기에 죽음 카드가 나왔어요. 반대되는 사람에게 끌린다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죽음 카드는요, 사신의 방문을 의미합니다. 강렬하고 무겁고 차갑게 느껴지지만 이 카드가 진짜 말하는 건 끝이 아니에요. 낡은 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는 전환,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담담하게 결단을 내리는 힘, 올 것은 오고 갈 것은 가는 한결같고 흔들리지 않는 존재, 그런 결단의 힘이고요. 그렇기에 자비가 없는 냉정함과 결심을 의미하죠. 여러분에게 끌리는 관객들은 여러분과 정반대되는 기질을 가진 사람으로 느껴져요. 여러분이 알록달록한 파스텔 톤이라면 이분은 어두운 회색 혹은 검은색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이틴 로맨스의 설레임과 반짝임을 가지고 있다면 죽음 카드는 담담하게 기승전결이 없는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에 조금 더 가깝다고 할까요? 감정 표현도 그다지 강하지 않고 언제나 늘 한결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나 두 사람이 만나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거예요. 오히려 서로의 세계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은 무채색의 색깔을 가진 상대에게서 안정감과 편안한 휴식을 느끼고요. 상대는 여러분의 달콤한 색상에서 설레임과 다양한 느낌의 감정들, 그리고 일상의 재미를 느끼게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여러분을 만나면 상대는 처음 하게 되는 것들, 처음 느끼게 되는 것들로 일상이 가득 차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깜깜한 어린아기의 눈에 새로운 색상들이 서서히 들어차는 것처럼 상대에게 삶의 재미와 행복감, 즐거움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여러분이고 상대는 여러분에게 언제나 변하지 않을 단정한 지지와 안정을 보내줄 거예요. 연상의 느낌이 좀 강하죠. 어른스럽고 성숙하고 MBTI로 치자면 뭐 ISTJ나 ESTJ처럼 한번 마음을 준 사람에게는 꾸준하게 변함없이 안정형의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현재 여러분이라는 영화에 가장 열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이 영화를 위한 조언 카드로요. 플라잉 피쉬 카드가 나왔습니다. 가능성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카드 속의 여인과 이 플라잉 피쉬는요. 파도를 타고 하늘까지 올라갈 기세로 날아오르고 있어요. 아주 많은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카드거든요. 여러분의 영화는 하이틴 로맨스이긴 하지만 그 안에는 소드 기사처럼 액션이나 스릴러의 강렬한 흡입감이 있고요. 또 펜타클 시종처럼 새롭게 시작되는 많은 가능성들이 숨어 있을 것 같아요. 플라잉 피쉬는 단 하나, 파도를 타고요. 뛰어오르는 것을 겁내지만 않으면 된대요. 하늘까지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거칠고 높은 파도가 필요할 테니까요. 그렇게 큰 파도가 결국 당신을 더 높게 뛰어오르게 할 거래요. 누군가를 만나도요. 결국 상대는 파도일 뿐 어려워 보일수록 너무 잘나서 가진 게 많아서 나와 다른 세상 사람 같아도 스스로의 가능성을 작게 보지 말라고 해요. 또 하나는 지난 연애에서의 상처나 슬픈 경험들이 여러분을 잡아두게 만들지도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늘을 날 수 있는 플라잉 피쉬라는 것, 가능성으로 가득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떤 일 앞에서도 혹은 어떤 사람 앞에서도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만의 독보적인 영화가 만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1번 분들의 리딩 여기에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이퍼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2번 방에 들어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을 의미하는 영화 장르 카드로요. SF 히어로물이 나왔어요. 압도적인 능력을 가졌지만 그 힘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언제나 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먼저 손을 내미는 주인공이 떠오르는 분이 우리 2번 분이래요. 2번 분 당신은요. 처음 마주하는 순간부터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껴지는 분이래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저 사람 좀 뭔가 다르다.'라는 느낌이 공간을 가득 채우거든요. SF 히어로 영화에서 주인공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아직 아무것도 설명되지 않았는데 눈을 뗄 수가 없는 그 장면. 당신의 첫 인상이 딱 그렇대요. 설명하기 전에 이미 압도되는 존재감이 있어요. 이성들은 당신을 보면서 묘한 긴장감과 설레임을 동시에 느낄 것 같아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빛나는 것 같고, 그렇다고 눈을 돌리기에는 자꾸 신경이 쓰이는 사람.
마치 스크린 속 히어로를 보면서 저런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어떨까 하고 나도 모르게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감이 당신한테 있어요. 근데 당신이 진짜 특별한 이유는요, 그 압도적인 존재감 때문만은 아니에요. 진짜 대단한 히어로는 능력이 아니라 마음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당신에게는 상대방이 힘들 때 먼저 알아채는 눈이 있고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그런 용기가 있대요. 화려하게 세상을 구하는 히어로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여기는 영웅. 그게 이성들이 당신에게서 볼 수 있는 매력이래요. SF 히어로 영화를 보고 나면 있잖아요. 가슴 어딘가가 뜨거워지면서 '나도 더 잘 살아야겠다.'라는 이상한 의지가 생기는 그 느낌. 당신 곁에 있으면 우리 이성들이 똑같은 감정을 느껴요. 뭔가 특별한 말을 해준 게 아니라도 그냥 여러분을 보고 있으면 '나도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절로 드는 거예요. 이성들은 당신을 동경합니다. 단순히 가지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닮고 싶은 동경이 있대요. 당신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힘든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중심, 히어로 영화를 보고 나서 한동안 그 주인공의 눈빛이 잊혀지지 않는 것처럼 당신과 시간을 보는 이성들은 한참이 지나도 당신이 보여준 그 순간들을 오래오래 기억하게 될 것 같아요. 이번 분의 외모와 느낌을 알려주는 포스터 카드는요, 보라색과 마법사 카드가 나왔습니다. 보라색이라는 색깔 생각해보면 참 독특한 색이죠. 빨강처럼 강렬하지도 않고요. 파랑처럼 차갑지도 않아요. 그 두 가지가 섞여서 만들어진 색이다 보니까 강인함과 신비로움을 동시에 품고 있는 색깔이에요. 그리고 또 왕족을 상징하죠. 우주를 떠올리게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어딘가 깊고 몽환적인 느낌을 주는 색. 이번 여러분의 외모가 딱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대요. 처음 봤을 때 단번에 정의가 안 되는 얼굴의 느낌이 있어요. 뭔가 예쁘다, 잘생겼다라는 말로는 부족하죠. 분위기 있다는 말이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타입인데요. 이목구비가 화려하게 튀는 스타일이시기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인상이 하나의 그림처럼 완성도 있게 느껴지는 얼굴에 가까울 것 같아요. 볼수록 발견되는 것들이 많은 자꾸 다시 보게 되는 외모이기도 합니다. 마법사 카드가 함께 나왔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하거든요. 마법사는 모든 원소를 다루는 존재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녹아들 수 있는 카멜레온 같은 매력이 있으면서도 어떤 모습이든 결국 저 사람으로 기억되는 그런 존재감. 꾸몄을 때와 꾸미지 않았을 때의 갭이 꽤 큰 분일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좀 조용하고 단정한 인상인데 어느 순간 확 달라 보이는 순간이 있어서 이성들이 그 갭에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눈빛이 특히나 좀 인상적인 느낌이 있어요. SF 히어로 영화에서 주인공이 상대를 응시하는 장면 있잖아요. 말은 없는데 눈빛 하나로 모든 걸 전달하는 그런 장면. 여러분의 눈이 딱 그래요. 말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먼저 대화가 시작되는 얼굴이죠. 이성들이 눈을 마주쳤다가 괜히 먼저 시선을 피하게 되는 그런 흡입력 있는 눈매를 가진 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체형적으로도 전체적으로 균형이 잘 잡힌 느낌이 좀 강합니다. 과하게 마르거나 과하게 볼륨감이 있는 느낌보다는 딱 봤을 때 '잘 만들어졌다 몸이.'라는 느낌이 드는 비율이 있죠. 특히 걸을 때나 움직일 때 동선이 좀 남달라서 이선들이 당신이 지나가고 나서도 한 번 더 좀 돌아보게 되는 타입에 가까울 것 같다. 가까이서 보면 또 반전 매력이 있기도 해요. 멀리서 봤을 때는 차갑고 좀 완벽한 인상인데 가까이서 보면 피부결이라든가 뭐 손이나 귀, 디테일이 좀 살아있는 얼굴과 몸이죠. 마법사가 가까이 갈수록 더 많은 것이 보이는 존재인 것처럼 당신도 알아갈수록 새로운 매력이 발견되는 분이다. 한 가지 확실한 건요. 우리 이번 분의 외모는 단순히 어떤 예쁘고 잘생긴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보는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얼굴, 설레임이든
동경이든 묘한 긴장감이든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을 보면 이성들은 그 인상을 쉽게 지우지는 못할 거다. SF 히어로 영화의 포스터가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관을 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외모는 그 자체가 하나의 세계가 담긴 포스터 같다라는 느낌도 있고요. 어떤 영화를 시작하든 시작 전에 잠깐의 예고편을 보면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한 줄 평이 있죠. 이번 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카드로 컵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타나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아. 괜히 긴장되는데 근데 나쁜 긴장감은 아니야. 한번 빠지면 못 태어날 것 같은 느낌이 있어. 저런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면 어떨까 자꾸 상상하게 돼. 컵 기사 카드는요, 말을 탄 기사가 손에 컵을 들고 나아가는 카드죠. 갑옷을 입은 전사인데 손에 든 건 검이 아니라 컵이에요. 감정을 품고 달려오는 사람, 강인함과 낭만을 동시에 가진 존재입니다. 이성들은 당신을 보면서 딱 그런 느낌을 받아요. 단단해 보이는데 따뜻하고, 차가워 보이는데 감수성이 풍부하고,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순간엔 누구보다 깊이 공감해주는 사람. 그 예측 불가능한 조합이 이성들을 자꾸 긴장하게 만든대요. 컵 기사는요, 멈춰 있지 않거든요. 항상 어딘가를 향해 달려가는 존재예요. 목적지가 있고 방향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래요.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딘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 그 추진력과 방향성이요. 이성들 눈에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인대요. 저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뭔가 좀 될 것 같다. 이런 이상한 확신을 주는 사람이거든요. SIF 히어로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 있잖아요. 예고편 한 편만 봐도 심장이 좀 빨라지는 그런 영화들. 폭발 장면도 화려한 CG도 아니라 주인공이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는 그 눈빛 하나로 이 영화 무조건 봐야겠다. 이런 확신이 드는 예고편. 여러분이 이성들에게 주는 느낌이 딱 그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아도 그냥 당신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 예고편을 보면서 보고 싶어진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죠. 또 여러분은 이성들에게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을 다시 꺼내들게 만드는 사람이기도 해요. 연애가 귀찮았던 사람도, 이제는 설렘 같은 게 좀 없다고 느꼈던 사람도 당신을 보고 나면, 나 아직 이런 감정이 있었구나 하고 스스로 놀라게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는 사람은 이성들의 무감각해진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그런 예고편 같다. 여러분의 첫인상 말고 조금 더 여러분과 가까워진 이성들은 이번 여러분이라는 영화를 어떻게 느낄까요? 여기에 컵 8번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컵 8번 카드를 보면요. 가득 쌓인 컵들을 뒤로 하고 홀로 떠나는 사람이 그려져 있어요. 충분히 가진 것 같은데, 충분히 채워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을 돌리고 더 깊은 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 나는 아직 찾지 못했어. 그런 느낌으로요. 이성들은 여러분을 알아가면서 그 느낌을 받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가진 사람 같은데 가까이 가보면 어딘가 채워지지 않은 뭔가가 느껴지는 사람이래요. 그 빈 곳이 결핍처럼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저 사람의 저 깊은 곳까지 가보고 싶다는 강렬한 탐구심을 자극하는 신비로움으로 느껴지거든요. SF 히어로 영화 예고편 중에 가장 강렬한 게 그런 거잖아요. 뭔가 주인공이 혼자 어딘가를 바라보는 뒷모습. 저 사람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하고 관객의 머릿속을 가득 채워버리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백이 있죠. 여러분이 이성들에게 주는 예고편도 그렇죠. 저 사람 알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가까워진 것 같은데 아직 멀리 있는 느낌이야. 다 보여주는 것 같은데 뭔가 더 있을 것 같아. 이성들이 여러분 옆에서 느끼는 감정이 그렇대요. 컵 8번은요, 떠나는 카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더 좋은 것을 향해 나아가는 카드예요.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 사람이고, 표면에 머물지 않는 사람이고, 늘 더 깊고 더 진한 것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 여러분에게는 그런 에너지가 있대요.
그리고 이성들은 그걸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이 사람은 쉽게 정의되지 않아. 한 번 보고 다 알 수 있는 영화가 아니라는 걸. 그래서 계속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SF 히어로 영화의 주인공은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떠들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냥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뒷모습이 너무 강렬해서 모두가 따라가고 싶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라는 영화는요, 이 예고편만으로도 이미 최고의 기대작이 되어버린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들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진 감독의 숨겨진 의도 카드예요. 더 월드 카드가 나왔습니다. 더 월드 카드를 보면요. 한 사람이 월계 소환 안에서 춤을 추고 있어요. 어, 월드는 완성과 완전함을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긴 여정의 끝에서 마침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된 사람, 한 사이클이 완전히 마무리된 자리에 서 있는 사람. 이번 여러분이라는 SF 히어로 영화가 이렇게 깊고 웅장한 세계관을 가질 수 있는 건요, 단순히 타고난 재능만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한번 세상을 크게 경험한 분들 같다 느낌이 있어요. 한 바퀴를 다 돌아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단단함과 넓이가 여러분 안에 다 있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것에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좀 생긴 분들인 것 같아요. SF 히어로 영화의 주인공이 처음부터 완벽한 히어로인 경우는 없잖아요. 수많은 실패와 좌절, 선택과 포기를 거치면서 마침내 자신이 진짜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그 과정을 통과해 온 분들이에요. 그래서 더 월드카드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 카드는 끝이면서 동시에 시작이거든요. 한 세계가 완성되는 순간 더 큰 세계로 나아갈 준비가 된다. 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그 여유로움이나 존재감은 많은 것을 경험하고 내려놓으면서 비로소 자기 자신으로 완전히 돌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거든요. 이성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설렘을 넘어 존경심을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큰 것을 알고 있다? 느낌? 저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더 넓어질 것 같다는 느낌? 히어로 영화를 보면서 단순히 재밌었다가 아니라, 아, 나도 뭔가 좀 해야겠어. 이런 에너지가 생기는 것처럼. 더 월드카드는 말해요. 이 사람은 한 세계를 완전히 살아낸 사람이다. 음. 여러분이라는 SF 히어로 영화가 이토록 웅장하고 완성도 높은 세계관을 가질 수 있는 건 감독이 이미 하나의 세계를 통째로 살아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깊고 웅장한 세계관으로 가득 찬 당신이라는 영화를 선뜻 선택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로는요, 퀸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어요. 퀸 펜타클은요, 왕좌에 앉아서 펜타클을 손에 쥔 여왕이 보여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고 이미 충분한 사람이에요. 이번 여러분이 가진 진입 장벽은요, 사실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풍요롭기 때문에 생기는 장벽이죠. 이성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느끼는 게 저 사람 나한테 관심이 있을까가 아니라 저 사람에게 내가 필요할까? 래요. 여러분은요, 혼자서 너무 잘 살 것 같은 사람이거든요. 경제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어딘가에 기대지 않아도 되는 사람. 이미 자신의 왕국을 가지고 있는 여왕처럼 자신의 세계가 완성되어 있는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받는데요. 그게 이성들에게는 동경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벽이 되기도 해요. 내가 저 사람 옆에 있어도 될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 퀸 오브 펜타클은요, 차갑거나 오만한 여왕이 아니에요. 오히려 따뜻하고 풍성하게 베푸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풍요로움이 너무 완연해서 이성들이 오히려 주눅이 드는 거죠. 마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앞에서 아, 나 같은 사람이 들어가도 되나 하고 문 앞에서 좀 망설이게 되는 것처럼요. 분명히 들어가면 최고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나한테 과분한 게 아닐까 하는 마음이 발목을 계속 잡는 거예요.
SF 히어로 영화 중에 너무 스케일이 크고 세계관이 방대한 영화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대작인 건 알겠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봐야 할지 몰라서 선뜻 시작하지 못하는 영화들. 여러분의 영화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누가 봐도 명작인데 감히 내가 이 영화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동시에 드는 여자. 그런 분들. 또 하나의 진입장벽은요, 현실적인 카드라는 거예요. 땅의 에너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중요시하는 카드죠. 여러분은 화려하게 포장된 말보다 실제로 보여주는 것들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눈이 있어요. 그게 이성들에게는 또 다른 긴장감이 되거든요. 저 사람 앞에서는 허세가 안 통할 것 같아. 뭔가 진짜를 보여주지 않으면 금방 들킬 것 같아. 여러분의 그 꿰뚫어 보는 눈, 이미 완성된 세계가 가볍게 다가오려는 이성들에게는 넘기 어려운 산처럼 느껴질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라는 영화의 입장권을 살 수 있는 사람은요,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고, 진짜를 가진 사람이에요. 아무나 쉽게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니죠. 하지만 볼 수 있는 사람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영화가 되는 게 우리 이번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이 가진 이 히어로물의 클라이맥스 카드에는요, 컵 2번의 카드가 나왔어요. 컵 2번 카드를 보면요, 두 사람이 마주서서 각자의 컵을 들고 건배하고 있어요. 서로를 향해 컵을 내밀고 있는 장면. 어, 서로가 온전히 서로를 마주하는 순간이죠. 이번 여러분의 클라이막스는 화려한 액션 장면이나 폭발, 추격이 아니래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제대로 바라보는 순간이래요. SF 히어로 영화에서 주인공이 온 세상을 구하는 장면보다 단 한 사람을 향해 마스크를 벗는 장면이 더 강렬하게 기억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한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진짜 얼굴, 그 한 사람에게 내미는 진짜 감정. 여러분이 이성들에게 주는 클라이맥스가 딱 그거예요. 평소에 여러분은요, 쉽게 흔들리지 않고 쉽게 열리지 않아요. 이성들은 그 세계관에 압도되면서도 저 사람의 진짜 감정은 어떨까를 궁금해 한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순간 여러분이 상대를 향해 진심으로 컵을 내미는 순간이 올 때, 그게 뭐 말 한마디일 수도 있고요. 눈빛 하나일 수가 있겠죠. 아무도 모르게 챙겨주는 작은 행동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순간 이성들은 심장이 멈추는 느낌을 받아요. 아, 이 사람이 나를 보고 있었네.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을 열고 있구나. 컵 2번은요, 동등한 카드예요. 어느 한쪽이 더 높거나 낮지 않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동등하게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이성들에게는 엄청난 사건이 되거든요. 저렇게 완성된 세계를 가진 사람이, 저렇게 깊고 넓은 사람이 나를 자신과 같은 높이에서 바라봐 준다는 그 느낌, 그 순간 이성들은 무너지게 돼 있대요. SF 히어로 영화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장면들이 그런 장면이잖아요. 마스크 뒤에 눈물, 세상을 구하는 사람이 다 한 사람을 위해 모든 걸 멈추는 장면. 그런 장면이 여러분에게 있대요. 이성들은 그 순간을 느낀다면 평생을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영화를 보고 나면 잔잔한 여운들이 남죠. 여러분이 남기는 이 영화의 여운, 버프는 어떤 게 있을까? 여기엔 펜타클 2번 카드가 나왔는데요. 펜타클 2번 카드를 보면요. 한 사람이 두 개의 펜타클을 가지고 저글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출렁이는 파도 앞에서도 능숙하게, 심지어 여유롭기까지 하면서 두 개의 공을 돌리고 있거든요. 이번 여러분이 남기는 여운은요, 이렇게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래요. 왜 우리 이런 영화 보고 나면 극장 문을 나서는 사람들의 걸음걸이가 달라지잖아요. 어깨가 좀 펴지고 시선이 좀 높아지고 오늘 하루 왠지 내가 더 단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여러분이 이성들에게 주는 버프가 딱 그거예요. 여러분은요, 삶을 저글링하는 사람이거든요. 어, 누구나 다 버거워하는 그 균형을 여러분은 꽤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이래요. 완벽하게가 아니에요. 티 나지 않게도 아니에요. 그냥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라는 여유 있는 표정으로. 이성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된대요. 나는 왜 이것도 못 버티고 있지?가 아니라,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 사람처럼 하면 나도 괜찮아질 수 있겠다.
위축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보게 만드는 사람이 여러분이다. 펜타클 리버는요, 완성된 카드가 아니거든요. 아직 진행 중인 카드예요. 두 개를 동시에 돌리면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 그 과정 자체가 아름다운 카드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대요. 다 완성된 사람이라서 대단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을 너무 멋지게 살고 있어서 이성들이 눈을 떼기가 힘들대요. 어, 여러분이라는 영화를 보는 음, 사람을 위로하는 영화가 아니고요. 보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영화래요. 그리고 그 힘이 이성들이 여러분을 계속 찾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영화가 언제 가장 생각이 많이 날까? 어떤 영화들은 특정한 순간에 불현듯 떠오르기도 하잖아요. 그 영화를 봤던 날의 공기, 냄새, 감정까지 한꺼번에 밀려오는 영화들이 있는데 거기에 더 스타카드가 나왔어요. 더 스타카드는요, 밤 하늘 아래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땅과 물에 물을 붓고 있어요.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고 어둠 속인데 무섭지가 않아요. 오히려 아름다운 장면이죠. 더스타 카드는요, 폭풍이 지나고 난 뒤에 나오는 카드예요. 탑 카드 다음에 오는 카드. 무너지고 나서 다시 하늘을 올려다 볼 수 있게 되는 순간. 이성들이 여러분을 떠올리는 순간이 딱 그렇대요. 하루가 유난히 길고 지쳤던 날 밤, 씻고 나서 불 끄고 누웠는데 천장이 유독 좀 높게 느껴지는 그 순간. 열심히 했는데 뭔가 잘 안 풀려서 억울하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한 그런 밤에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싶을 때, 목소리를 좀 듣고 싶을 때, 그럴 때 여러분이 불현듯 떠오른대요. 뭔가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이 뭔가 뭐 대단한 말을 해줬거나 깊은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니라도 그냥 그런 밤에 여러분은 별처럼 떠오른대요. 화나고 바쁜 일상보다는 조용해지면, 혼자가 되면, 어두워지면, 그제서야 좀 별빛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일상의 소음이 다 가라앉고 자기 자신과 오롯이 마주하게 되는 그 고요한 순간이에요. 미성들은 여러분을 떠올리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촉촉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지친 천사도 밤하늘의 별을 보면 잠깐 멈추잖아요. 음, 갑옷을 벗고 검을 내려놓고 그냥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그 순간 여러분이 이성들에게 그런 존재거든요. 더스타는 또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알려주기도 하거든요. 옛날에 뱃사람들이 북극성을 보면서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좀 알았던 것처럼 이성들은 삶의 방향을 잃고 흔들릴 때, 선택 앞에서 막막할 때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의 살아가는 방식이 떠오른대요.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어둠 속에서 더 밝게 빛나는 별처럼 여러분은 이성들이 가장 조용한 순간을 가장 따뜻하게 채워주는 느낌이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라는 영화에 주로 빠지게 되는 관객들은 어떤 스타일일까? 여기에 소드 6번의 카드가 나왔거든요. 소드 6번은요, 작은 배 한 척이 물 위를 조용히 건너가고 있어요. 떠나온 사람들, 건너가는 중인 사람들, 무언가를 뒤로 하고 새로운 곳을 향해 조용히 이동하는 중인 사람들. 여러분이라는 영화에 가장 깊이 빠지는 이성들은 바로 이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 같아요. 조금 현실적이고요. 적당히 삶과 타협하는 진지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막무가내로 억지를 쓰거나 단순하게 희망 회로만을 돌리는 사람이 아니라 봤을 때 좀 기질적으로는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효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느낌의 사람들. 또한 묵묵하고 성실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배를 타고 떠나는 이 긴 여정을 묵묵하게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파도가 쳐도 뱃멀미가 와도 이 여정을 놓지 않죠. 그런 유형의 이성들이 여러분에게는 더더 열광하게 된대요. 아마도 여러분에게는 상대에게 없는 희망과 낙관이라는 것이 가득하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묵묵하게 일상을 이어가는 시민들이 히어로 영화의 어쩌면 찐 주인공인 것처럼 여러분의 일상을 함께 묵묵하게 채워줄 사람들이기도 하겠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성실함과 묵묵함, 현실성과 객관성을 잘 가진 이성들이 현재 여러분의 영화에 가장 주목하고 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라는 영화의 조언 카드가 기쁨을 의미하는 조이 그리고 돌고래 카드예요. 돌고래는요, 무리 중에서 가장 먼저 새로운 곳을 탐색하고요. 가장 먼저 뛰어드는 존재래요. 머리도 좋고, 능력도 있고, 경험도 있는데, 그러면서도 노는 건 절대 안 놓는 동물이에요. 오늘 이 카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단순합니다. 너무 진지하게만 살지 마세요. 여러분은 깊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생각도 많고요.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죠. 근데 그게 때로는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무겁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이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너무 신중하게 재다 보면 정작 좋은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생겨요. 돌고래는 파도를 분석하지 않아요. 그냥 뛰어오르죠. 지금 여러분에게 더 필요한 건 더 깊은 통찰이 아니고요. 준비도 아닙니다. 그냥 조금 더 가볍게 즐기는 것. 좋으면 좋다, 설레면 설렌다. 조금 더 솔직하게,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덜 재고 움직여 보는 것. 그게 지금 여러분의 영화에 가장 필요한 장면이라고 합니다. 이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하이퍼는 폼폼타로의 커다란 힘이 됩니다. 3번 방에 들어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현재 이성들이 보는 당신의 이미지는 어떤 영화 장르일까요? 이 장르 카드로요, 로맨스 스릴러가 나왔습니다. 로맨스 스릴러. 이 두 단어가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심상치 않죠. 사랑 이야기인데 긴장감이 있고요. 설레는데 어딘가 불안해요. 빠져들고 싶은데 조심하게 돼요. 달콤한데 그 달콤함 뒤에 뭔가 더 있을 것 같은 느낌. 우리 3번 분들이요, 딱 그런 사람이래요. 로맨스 스릴러 영화를 보러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 편하게 팝콘 먹으러 가는 게 아니죠. 심장이 쪼여드는 그 느낌을 즐기러 가는 거예요. 손에 땀이 쥐어지는데 눈을 뗄 수가 없는 그 묘한 쾌감을 즐기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장르가 로맨스 스릴러고요. 여러분이 이성들에게 주는 느낌도 딱 그거래요. 분명히 좋은 사람이고 매력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경계를 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긴장감이 오히려 더 끌리게 만드는 거예요. 가까이 가고 싶은데 가슴이 두근거리는 사람. 그게 이성들이 여러분에게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이에요. 로맨스 스릴러의 주인공은요, 처음부터 모든 걸 보여주지 않아요. 장면이 쌓일수록 새로운 면이 나타나고 알아갈수록 더 모르겠고 이해가 다 된 것 같은 순간 또 다른 문이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그래요. 첫 만남에서 느껴지는 여러분과 조금 알게 된 후의 여러분이 다르고요. 그 다음 여러분이 또 달라요. 층위가 있는 사람, 한 번에 다 읽히지 않는 사람, 볼수록 새로운 챕터가 계속 나오는 사람. 이성들이 여러분 곁에서 느끼는 건 단순한 설렘이 아니에요. 이 사람 다음 장이 뭐지? 하고 멈출 수 없는 호기심이 든대요. 로맨스 스릴러에 꼭 이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주인공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는 그 순간.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종잡을 수 없는 거지? 싶은 그 순간. 그렇게 결정적인 장면에서 모든 긴장감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아, 이 사람이었구나 하는 카타르시스가 터지는 그런 장면. 여러분에게는 그런 순간이 있대요. 평소에 알 듯 모를 듯한 모습들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전부 연결되면서 이성들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여러분이라는 영화는 보는 내내 편하지 않아요. 심장이 계속 뛰거든요. 근데 그게 싫어서 자리를 뜨는 사람이 없어요. 그 두근거림이 너무 좋아서 끝날 때까지 자리를 못 뜨는 거예요. 로맨스 스릴러의 진짜 매력은 결말에 있지 않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심장을 쥐고 흔드는 그 과정 자체가 매력이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지루할 틈이 없고 예측할 수 없어서 눈을 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외모와 분위기를 의미하는 카드로요. 네이비 색상과 소드 7번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네이비는요. 파랑도 아니고 검정도 아닌 색이죠. 그 경계 어딘가에 있는 색이고요.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어떤 색보다 오래 기억에 남는 색이에요. 강인함과 신비로움을 동시에 품은 색깔. 3번 여러분의 외모가 딱 그런 분위기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봤을 때 단번에 정의가 잘 안 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분위기는 있는데, 이목구비가 화려하게 튀는 스타일은 아니시고, 좀 밝은 곳보다 은은한 조명 아래서 선이 더 예쁘게 드러나는 타입이시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낮보다 밤에 더 매력적인 얼굴. 캐주얼보다 무드가 있는 공간에서 더 존재감이 살아나는 분위기. 소드 7번의 카드도 함께 나왔거든요. 소드 7번은요, 자신이 가진 것을 조용히 영리하게 다루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외모에서 느껴지는 에너지가 딱 그렇대요. 가진 걸 다 꺼내놓지 않은 얼굴, 외모. 처음 만났을 때 보이는 것보다 분명히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다는 느낌. 감추는 게 있는 건 아닌데요. 레이어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겹쳐지는 느낌. 이성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웃으면 어떻게 생겼지? 화날 때는 어떤 표정일까? 저 뒤에 좀 진지한 표정은 뭘까? 이렇게 표정 하나하나가 궁금해지는 얼굴이래요. 여러분은 평소에 감정을 많이 드러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차갑다라는 느낌은 아니고 좀 절제된 느낌이 있어요. 네이비 컬러의 특징이잖아요. 어떤 컬러와 매치해도 다른 컬러를 압도하지는 않는데 어떤 컬러와 함께 있어도 결국 가장 인상에 남는 색은 네이비죠. 여러분이 그래요. 어떤 자리에 있어도요. 요란하게 튀는 스타일은 아니신데 근데 그 자리를 파하고 나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이성들에게는 여러분일 확률이 높다라고 해요. 소드 7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영리한 카드죠.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거든요. 전략이 있고 눈치가 있고 상황을 읽는 능력이 있는 카드. 여러분의 외모에서 그게 느껴진대요. 한눈에 다 읽히지 않는 좀 지적인 인상이고요. 뭔가 눈빛 하나로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얼굴이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체형이 전체적으로 라인이 잘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선이 되게 멋있으실 것 같다. 예쁘실 것 같다. 과하지 않고 절제된 실루엣이 잘 살아남는 스타일이시고 어떤 옷을 입으셔도 옷에 묻히지 않고 오히려 옷을 입은 그 태가 기억에 좀 남는 사람이다. 로맨스 스릴러 영화의 포스터가 있잖아요. 원색이 아니거든요, 보통. 어둡고 깊은 톤 위에 인물의 눈빛 하나가 클로즈업된 포스터. 커피도 많이 없고요. 그냥 그 눈빛 하나로 뭔가 이 영화 뭐야? 라는 어떤 궁금증을 가지게 하는 그런 느낌이 여러분의 외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을 보면서 이성들은 당신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어떤 이야기들을 한 줄 평으로 먼저 할까? 저 사람 뭔가 될 것 같아. 같이 있으면 나도 뭔가 달라질 것 같은 느낌이야. 화려하지 않은데 자꾸 눈이 가. 그리고 저 사람이랑 있으면 손해를 볼 것 같지 않아. 에이스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거든요. 구름 사이에서 손 하나가 나타나서 커다란 펜타클을 내밀고 있어요. 아래에는 풍성한 정원이 펼쳐져 있고요.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들. 그러나 손에 쥐어진 건 이미 확실해요.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 하는 기회이고요. 꿈이 아니라 확실히 만질 수 있는 무언가를 의미합니다. 에이스 카드는요, 시작의 카드고요. 그것도 가장 좋은 조건의 시작이에요. 이성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로맨스 스릴러 영화 개봉 전에 사람들이 가장 기대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이 영화 내 시간과 돈이 아깝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확신이죠. 볼 가치가 있는 영화, 후회하지 않을 선택, 끝나고 나서 잘 봤다는 말이 절로 나올 것 같은 영화. 여러분이 이성들에게 주는 첫 인상이 딱 그거죠. 화려한 예고편이나 과장된 홍보 문구로 관심을 끄는 타입이 아니세요. 펜타클은요, 땅의 에너지인데요. 실제로 만질 수 있고 손에 쥐었을 때 무게감이 느껴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이성들에게 주는 느낌이 그렇대요. 뜬구름 잡는 설렘이 아니고요. 같이 있으면 내 삶에 실제로 좋은 것들이 쌓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시간을 써도 아깝지가 않고 마음을 열어도 손해를 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사람 그런 느낌이 든대요. 이성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본능적으로 그걸 느끼는 거예요.
에이스 오브 펜타클의 손은요, 그냥 들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밀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이라는 사람 자체가 하나의 어떤 확실한 제안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로맨스 스릴러에서 관객들이 가장 믿고 보는 배우가 있잖아요. 출연 확정 소식만 들려도 예매 버튼을 누르게 되는 배우. 뭔가 화려한 포스터가 없어도 그 이름 하나만으로 충분한 그런 배우가 여러분의 존재 같아요. 저 사람이 선택한 거라면 믿을 수 있어. 아직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어도 이미 이성들이 마음속에서 여러분은 가장 믿을 만한 선택지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라면 저 펼쳐진 정원에 뭔가 풍성하게 같이 자라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개봉도 하기 전에 이미 좀 검증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여러분이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렇다면 예고편으로 넘어가서 여러분의 첫인상 말고 조금 더 여러분과 가까워진 이성들은 이 3번 여러분이라는 영화의 예고편을 어떻게 느낄까? 여기에 완드 8번 카드가 나왔어요. 완드 8번 카드를 보면요. 8개의 완드가 하늘로 가로질러 빠른 속도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막히는 게 없고요. 방해물이 없어요. 하늘을 향해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에너지. 타로에서 완드 8번은 가장 속도감 있는 카드 중에 하나예요. 우리 3번 여러분, 로맨스 스릴러의 긴장감을 가신 분이 썸 단계에서 완드 8번이 나왔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이성들은 여러분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다가와요. 네이비 컬러의 소드 7번의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왠지 함부로 다가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빠져드는 거예요. 로맨스 스릴러 예고편 중에 이런 예고편 있죠. 처음 몇 초는 조용해요. 분위기 있는 음악이 흐르고 차갑고 신비로운 인물이 나와요. 뭔가 심상치 않은 공기. 근데 중반부터 갑자기 편집이 빨라지기 시작해요. 장면이 빠르게 휙휙 전환되고 음악이 고조되고 심장도 따라 빨라지죠. 예고편이 끝나고 나서 내가 숨을 참고 있었네. 그제야 알아챌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성들에게 주는 썸 단계가 딱 그거래요. 처음에는 신중해요. 여러분이 쉽게 열어주지도 않고 이성들도 조심조심 다가오는데 근데 어느 순간 문이 열리면 완드 8번처럼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흘러가요. 연락이 잦아지고 만남이 잦아지고 어느새 하루에 몇 번씩 생각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이 관계가 어디로 갈지 기대하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일시정지 버튼이 없는 영화 같은 느낌이 있어요. 완드 8번은 통신의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메시지, 연락, 썸 단계에서 여러분과 연락이 이성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죠. 답장이 왔을 때 심장이 한번 뛰고 답장을 보내고 나서 또 뛰고 다음 답장을 기다리는 그 사이에 자꾸 핸드폰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로맨스 스릴러에서 주인공과 처음으로 단둘이 대화하는 장면 있잖아요. 오가는 대화는 평범한데 화면 밖에서 보는 우리는 이미 알아요. 이 두 사람 이제 돌이킬 수가 없겠구나. 여러분과 이성들의 썸 단계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겉으로는 그냥 연락하고 만나는 것 같은데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완드 8번처럼 날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완드 8번은요.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8개의 완드가 함께 날아가요. 같은 방향, 같은 속도. 여러분이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 이성들도 똑같은 속도로 달려와요. 네이비의 깊이 숨겨져 있던 여러분의 온기가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하는 순간 이성들은 그 온기를 향해 완드 8번의 속도로 달려오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진 감독의 숨겨진 의도 카드에는요. 완드 5번이 나왔어요. 완드 5번 카드를 보면요. 5명의 사람들이 각자 완드를 들고 서로 뒤엉켜서 싸우고 있어요. 정해진 게 없어요. 명확한 편도 없어요. 그냥 다들 자기 완두를 휘두르고 있는 혼전이고 난장판에 가깝습니다. 누가 이기는 싸움이 아니죠. 그냥 제각각의 방향으로 제각각의 힘으로 부딪히고 있는데 혼란과 경쟁, 갈등 그리고 그 한가운데를 통과해온 사람이 여러분이죠.
여러분이 어디서 왔는지 이 카드가 얘기를 해줘요. 순탄하게 만들어진 영화가 아니에요. 완드 5의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경쟁을 하셔야 됐거나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충돌하고 상처받아본 경험이 있으셨거나 정해진 규칙이 없이 그냥 버텨야 했던 시간을 혼자 통과해 오셨거나 혹은 주변이 좀 다소 시끄러우셨던 경우도 있어요. 가정이나 관계나 환경이나 좀 불안불안한 느낌들. 그 안에서 중심을 잡으려고 굉장히 애쓰셨던 분이 우리 3번 분이다. 여러분이 그 시간을 통과해 왔어요. 완드 5번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요, 특별한 능력이 생깁니다. 어떤 상황에도 잘 흔들리지 않아요. 소란스러운 것들에 쉽게 끌려다니지 않는 중심이 생기고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내부에서 작동하는 단단한 생존 본능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그 소드 7의 영리함, 쉽게 패를 보여주지 않는 신정함, 한 번에 다 읽히지 않는 레이어들이 다 여기에서 나온 것 같아요. 부드럽게 자란 게 아니라 부딪히면서 뭔가 단단해져 온 사람의 느낌이 있죠. 로맨스 스릴러 영화의 주인공들은요, 보통 편탄한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뭔가 복잡한 과거도 있고 그 과거가 현재의 그 사람을 만든 거예요. 차갑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고 쉽게 열어주지 않는 이유도 있는데 그 이유를 알게 됐을 때 관객들이 그 인물에게 완전히 빠져들게 됩니다. 완드 5번 카드가 바로 그 배경인 것 같아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완드 5번의 싸움 속에서 다들 완드를 휘두르고 있는데 그 싸움이 끝난 자리엔 뭐가 남는지 아세요? 생채기도 물론 남지만 그보다 더 선명하게 남는 게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 혼전 속에서도 내 중심을 찾아본 경험. 충돌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된 그 경험. 난장판 속에서도 혼자 방향을 잡아본 경험. 여러분을 지금 이 사람으로 만든 게 그런 것들이래요. 이성들은 여러분의 이 배경을 몰라요. 처음에는 그냥 깊고 신비로운 사람이라고만 느낄 수 있죠.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이 살아온 방식이, 여러분이 힘든 걸 버텨내는 방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때 이성들은 비로소 알게 된대요. 아, 이 영화가 이렇게 완성도 있는 이유가 있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단단할 수 있구나. 쉽게 만들어지는 명작은 없죠. 가장 많이 부딪히고 가장 많이 흔들리고 그 모든 걸 통과한 사람이 가장 강렬한 이야기를 품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살아온 그 시간이 여러분이라는 영화의 가장 깊은 뿌리입니다. 이렇게 깊고 강렬한 세계관으로 가득한 여러분의 영화를 선뜻 선택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로 교황 카드가 나왔습니다. 교황 카드를 보면요. 높은 왕자에 앉은 교황이 두 명의 수도사 앞에서 축복을 내리고 있죠. 엄격한 격식과 화려한 의복, 이 모든 것이 규범 속에 있어요. 정해진 자리와 방식, 정해진 질서를 따릅니다. 이 카드가 진입장벽으로 나왔다는 게 굉장히 좀 의미심장해요. 여러분이라는 영화 앞에서 이성들이 멈추게 되는 이유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영화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래요. 교황 앞에 서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앞에 서려면 뭔가 자격이 있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요. 저 사람 앞에서 나 어떻게 보일까를 먼저 생각하게 된대요. 교황은 심판하는 존재는 아니죠. 근데 이상하게 그 앞에 서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요. 여러분이 뭔가를 평가하거나 잣대를 들이미는 게 아닌데 이성들은 여러분 앞에서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좀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입을 만드는 첫 번째 이유고요. 또 하나는 도덕적 기준, 가치관, 원칙. 교환 카드가 이런 걸 의미해요. 여러분은 흐지부지한 관계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가볍게 시작해서 가볍게 끝나는 거. 뭔가 애매한 경계에서 머무는 것에 별로 흥미를 못 느끼시죠. 이성들이 그걸 알아요. 저 사람은 제대로 준비가 됐을 때 다가가야 할 것 같아. 그래서 마음은 있는데 선뜻 첫 발을 못 내딛는 이성들이 생긴대요. 로맨스 스릴러 영화 중에 아무 극장에서나 틀어주지 않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트홀에서만 상영하는 영화.
혹은 한정된 스크린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환경에서 봐야지만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영화가 있죠. 여러분이 좀 그런 느낌이에요. 아무 자리에서나 틀어도 되는 영화가 아닌 거예요. 제대로 된 마음으로, 준비로, 집중해서 봐야 그 진짜 가치를 알 수 있으니까. 그걸 아는 이성들은 오히려 더 공을 들여서 준비해서 다가오겠죠. 교황은 안내자입니다. 문을 닫는 사람이 아니고요.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사람이죠. 진입 장벽이 있지만 그 문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누구보다 깊고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주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까다롭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단순히 기준이 있는 거죠. 그 기준이라는 게 대단한 조건도 아니에요. 진심인가 아닌가, 제대로 마주할 준비가 됐는가 아닌가, 그것만 잘 느껴지면 여러분은 누구보다 깊게 문을 열어줄 수도 있는 사람이다. 로맨스 스릴러에서 가장 인상적인 진입 장면이 뭔지 아세요? 주인공이 쉽게 마음을 잘 안 열죠. 여러 번 증명해야 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다가와야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문이 열리는 순간 그 안에 있는 세계가 얼마나 깊고 풍성한지 관객들은 그제야 알게 되거든요. 그 문 앞에서 포기하지 않은 사람만이 여러분이라는 영화의 진짜 관객이 될 수 있는 거죠. 어, 여러분이 가진 로맨스 스릴러의 클라이막스 카드에 에이스 오브 완드가 나왔어요. 에이스 오브 완드를 보면요. 구름 사이에서 손 하나가 나타나서 불꽃이 피오르는 완드를 힘차게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클라이막스는요. 화려하게 계획된 장면은 아닌 것 같아요. 영화 내내 차갑고 신중하고 절제되어 있던 주인공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그 모든 절제를 내던지고 움직이는 그 장면, 이성들이 여러분에게 그 순간을 경험해야 한대요. 여러분은요, 쉽게 좀 흥분하거나 쉽게 반응하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성들이 좀 궁금해 할 것 같아요. 저 사람도 설레는 게 있을까? 진심으로 원하는 게 뭘까? 그 궁금증이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순간 여러분 안에 있는 에이스 완드가 불꽃처럼 터지는 순간이 와요. 먼저 이성한테 연락을 하거나 평소와 다르게 솔직하게 좀 감정을 꺼내시거나 말 대신에 행동으로 확 하고 움직이시거나 그 순간 이성들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 사람 안에 이게 있었구나. 이 사람한테, 나한테 이런 감정이 있었구나. 시작의 카드거든요. 가장 뜨거운 방식의 시작. 완드의 에너지는 불이죠. 불은 한 번 붙으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천천히 타오르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번지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번 마음이 열리면 그 에너지가 얼마나 강렬한지 이성들은 그 순간에 처음으로 알게 돼요. 교황과 네이비의 절제 뒤에 이런 뜨거운 불꽃이 있다는 걸. 그 반전이 클라이막스죠. 주인공이 드디어 움직이는 거예요. 영화 내내 모든 걸 통제하고 절제하고 감추고 신중하게 행동하던 주인공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그 모든 걸 내려놓고 한 사람을 향해서 전력으로 달려가는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이성들이 여러분의 이 클라이막스를 경험하고 나면 어떤 확신이 좀 생긴대요. 아, 이 영화 아직 다 모른다. 이 불꽃이 앞으로 어디까지 타오를지 끝까지 보고 싶다. 그게 우리 3번 여러분이라는 로맨스 스릴러의 가장 강렬한 클라이막스라고 합니다. 자, 이 영화의 여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는 영화를 보고 나면 어떤 버프를 받는가? 거기에 타워 카드가 나왔습니다. 높이 솟은 탑에 벼락이 꽂히고 있어요. 탑 꼭대기가 불꽃이 터지고 사람들이 탑 밖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무서운 카드처럼 보이지만요. 타워가 진짜 말하는 건 이거죠.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이 무너지는 것, 거짓으로 쌓아 올린 것들이 정리되는 것. 벼락 맞기 전까지는 몰랐던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오는 건요. 더 단단한 땅이에요. 여러분이 이성에게 남기는 여운은 달콤하거나 포근한 종류는 아니에요. 조금 더 강렬하죠. 여러분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이성들 안에 있던 뭔가가 흔들릴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의도한 게 아니라 할지라도 뭔가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을 끝내고 나서 이성들은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왜 이 사람 앞에서 이렇게 솔직해졌지? 나 이 사람한테 왜 이렇게 잘 보이고 싶었지? 여러분은 이성들한테 벼락 같은 존재거든요. 타워의 벼락은요, 나쁜 게 아니에요. 벼락이 내리치는 건요, 그 탑이 잘못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진짜 기반 위에 세워진 게 아니라 허세로, 두려움으로, 습관으로 쌓아 올린 탑이기 때문에 벼락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성들은 여러분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허물이 벗겨지는 느낌을 좀 받아요. 아무한테나 보여주지 않던 모습, 늘 쿨한 척 유지되던 태도가 여러분 앞에서는 이상하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가짜탑을 무너뜨리는 거죠. 영화 중에 보고 나서 불편한 영화가 있잖아요. 불편한데 자꾸 생각나는 영화. 왜 불편한지 생각해 보면 그 영화가 내 안에 있는 뭔가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이 그래요. 뭔가 묵직한 게 남고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남는데, 근데 그게 싫지 않대요. 오히려 그 묵직함 때문에 며칠이 지나도 자꾸 여러분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라는 영화가 이성들에게는 어떤 해방감을 주기도 합니다. 뭔가 에이스 반드의 불꽃으로 클라이막스를 태우고 타워로 불필요한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영화. 이 두 카드가 연결이 싹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과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전과 똑같은 사람으로 돌아가는 이성은 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이성들이 좀 허물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더 단단한 자신으로 다시 세워지기 위한 게 아닐까. 그러면 이 영화는 언제쯤 다시 생각이 날까? 여러분은 이성에게 언제 떠오르는 사람일까? 거기에 컵 5번 카드가 나왔어요. 5번 컵 카드를 보면요. 망토를 두른 사람이 쓰러진 3개의 컵을 내려다보고 있어요. 슬픔에 잠겨서 고개를 숙이고 있죠. 어, 그런데 아직 쓰러지지 않은 2개의 컵도 있고요. 저 멀리 성도 보여요. 잃은 것에 집중하느라 남은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 슬픔 속에 있지만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는 순간이거든요. 이성들이 여러분을 떠올리는 순간은요. 행복하고 들뜬 순간이 아니에요. 쓰러진 컵들을 바라보는 순간이에요.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잘 안 나왔을 때, 뭔가 좀 실망스러울 때, 뭔가 열심히 쌓아온 게 한순간에 좀 무너진 것 같을 때, 혼자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공허한 느낌이 밀려들 때, 어떤 확신이 사라질 때, 그때 여러분이 떠오른대요. 왜 그 순간 여러분이 생각날까요? 타워 카드 기억나시죠? 여러분은 이성들 안에 있는 가짜 탑을 무너뜨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탑이 무너진 자리에서 이성들은 진짜 자기를 보게 되거든요. 그 사람 앞에서, 우리 3번 앞에서는 이 모습 그대로 써도 됐는데 하는 기억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는 강한 척을 안 해도 되고, 좀 뭔가 오히려 편해졌던 기억. 컵 5의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뒤에 있는 2개의 컵을 못 보고 있거든요. 이성들이 힘든 순간에 여러분을 떠올리는 건 그 2개의 컵을 보고 싶어서인 것 같아요. 여러분 곁에 있으면 쓰러진 3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2개가 더 잘 보이거든요. 건너갈 수 있는 느낌이 있죠. 여러분이 그 시야를 열어준 사람이 된다. 여러분의 영화 장르가 다른 장르와 다른 점이 뭐예요? 가장 힘든 순간에 좀 생각나는 영화라는 거예요. 편하게 웃으려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어, 컵 5번은 슬픔의 카드지만 동시에 회복의 시작점이기도 해요. 고개를 숙이고 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게 되는 전환점. 여러분의 이성들의 기억 속에서 그 전환점이 되고 있겠다. 이성들이 쓰러진 컵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이는 그 순간에 가장 먼저 선명하게 떠오른 영화가 3번 분이다 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영화에 빠지는 주 관객들로는요, 킹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어요. 왕좌에 앉은 왕이 소드를 걷고 곧게 세워 들고 있죠. 표정은 굉장히 감정을 잘 다스리고 있어요. 감정보다 논리가 먼저인 사람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진 사람이죠. 겉으로 보면 여러분과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단단하고 이성적이고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고 주변에서 신뢰를 받고 중심을 잡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면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왕이 왕자에서 내려오고 싶어지는 거예요. 킹 소드는요. 늘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결정을 내리고 방향을 제시하죠. 근데 그 자리가 사실 외로워요.
아무한테나 기댈 수도 없고 늘 먼저 파악하고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선 처음으로 좀 멈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킹 소드가 쉽게 읽을 수 없는 사람이니까요. 분석하려고 하는데 분석이 잘 안 되고요. 예측이 빗나가요. 킹 소드가 처음으로 모르겠다는 느낌을 받는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이 사람들 연애 방식이 있거든요. 감정보다 먼저 머리가 움직여요. 좋아하는 것 같은데 확신이 없으면 잘 안 움직이고요. 리스크를 계산도 하고 승산이 있을 때 움직이는데, 근데 여러분 앞에서는 그 계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로맨스 스릴러잖아요. 변수가 너무 많아요. 예측이 안 되는 장르예요. 근데 그게 이상하게 싫지 않은 거예요. 늘 다 알고 다 파악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모르는 상태를 즐기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영화는 진짜 다음 장면을 모르겠어. 근데 그래서 더 보고 싶어. 킹소드와 여러분의 조합이 왜 강렬할까요? 둘 다 함부로 패를 보여주지 않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로맨스 스릴러의 서사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아요. 충분히 보고 충분히 판단하고 이 사람이 맞다라는 확신이 섰을 때 움직이는 사람. 그런데 한 번 빠지면 쉽게 빠져나오지 않죠. 끝까지 보는 관객처럼 자리를 뜨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냉철한 왕이 왕좌에서 내려와 한 편의 영화 앞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것. 그것만으로 이미 최고의 찬사가 아닐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이라는 영화의 마지막 조언 카드로 매직 카드, 까마귀 카드가 나왔습니다. 까마귀를 떠올려 보면요. 오랫동안 오해받았어요. 불길하다고, 어둡다고, 나쁜 징조라고. 근데 사실 까마귀는요. 조류 중에서 가장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울을 보고 자신을 인식하죠. 죽은 동료를 애도할 줄도 알아요. 한 번 얼굴을 기억하면요. 안 잊는데요. 오해받지만 실은 가장 대단한 존재예요. 그리고 매직, 마법은요. 없던 걸 만들어내는 것보단 있는 걸 다르게 보이는 힘이 큽니다. 이 카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리딩 보셨잖아요. 로맨스 스릴러의 긴장감, 어떤 깊이, 타워처럼 상대를 흔들어 놓는 에너지. 근데 여러분 솔직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스스로는 이걸 알고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은 스스로가 좀 어렵고 복잡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마음을 못 여는 자신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완드 5번을 통과하면서 생긴 상처들이 지금도 관계 앞에서 발목을 잡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카드가 하는 말은 단순합니다. 그게 결함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법이라는 거죠. 까마귀가 오해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오해를 꽤 받았을 거다. 차갑다, 어렵다, 모르겠다. 근데 까마귀의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은 알죠. 이 새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 여러분의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조언은 이거예요. 오해받는 거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지 마세요. 여러분을 이해 못하는 사람한테 여러분을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까마귀는 자신이 불길하지 않다고 애써 설명하고 다니지 않아요. 둘째, 교황의 기준을 조금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가진 그 높은 기준이 강점이지만 때로는 그 기준이 여러분 스스로를 외롭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세 번째, 여러분이 가진 마법을 믿으세요. 타워를 일으키는 에너지, 힘, 에이스 완드의 불꽃 다 여러분 안에 있어요. 이미 충분합니다. 로맨스 스릴러의 주인공이 자신의 힘을 믿는 순간 영화의 결말이 달라지잖아요. 지금 그 순간이 여러분의 차례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3번 분들 리딩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이퍼는 폼폼다로에 큰 힘이 됩니다. 4번 방에 들어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현재 이성들이 보는 당신의 이미지는 어떤 영화 장르일까? 힐링 요리 드라마가 나왔어요. 생각만 해도 따뜻해지는 장르죠. 커다란 사건이 없어도 되고요. 폭발, 추격전, 피 이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누군가가 정성껏 음식을 만들고 그 음식을 받아먹는 사람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장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힐링 요리 드라마에는 이런 장면들이 많아요. 지쳐서 돌아온 사람이 따뜻한 밥 냄새를 맡는 순간 긴장했던 어깨가 스르르 내려가고 말 한마디 없이 밥상 하나가 그 사람의 하루를 다 안아주는 그 장면. 이성들이 여러분 곁에서 느끼는 게 딱 그거래요. 근데 여러분의 곁에 있으면 이유 없이 긴장이 풀리고 이유 없이 뭔가 포만감이 들고 이유 없이 오늘 하루가 괜찮아진대요.
요리 드라마의 주인공은 보통 화려한 사람이 아니에요. 미슐랭 셰프처럼 완벽한 기술을 뽑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앞에 있는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오늘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알아채리는 사람이죠. 남극의 셰프나 카모메 식당, 심야 식당 그런 느낌이에요. 배고픈지 지친 건지 시원한 게 필요한지 말 안 해도 잘 알아주는 사람. 여러분이 좀 그렇대요. 어, 힐링 요리 드라마가 다른 장르와 다른 점이 있어요. 보는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되거든요. 분석하지 않아도 되고, 긴장하지 않아도 되고, 다음 장면이 어떨까 예측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보고 느끼면 돼요. 이성들이 여러분 곁에서는 그런 상태가 된대요. 뭔가를 막 애써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잘 보이려고 계산하지 않고 싶고, 않아도 되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여러분 옆에 있어도 인정받는 느낌이 있대요. 여러분은 이성들의 갑옷을 벗게 만드는 사람이다. 뭔가 따뜻한 밤 냄새에 스스로 스르륵 녹아내리는 것처럼요. 요리에는 시간이 필요하죠. 빠르게 만들어지는 요리는 빠르게 잊혀요. 오래 끓이고 오래 기다리고 정성이 들어간 요리가 오래 기억에 남고 자꾸 생각나잖아요. 여러분과의 관계도 그렇대요. 처음 만났을 때 강렬하게 훅 치고 들어오는 스타일은 아닌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더 생각이 나는 사람이고요. 한번 제대로 경험을 하고 나면 이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자꾸 다시 찾게 되는 사람이래요. 요리 힐링 드라마엔 패스트푸드가 나오지 않잖아요. 뭔가 집밥 같은 느낌이고 정성 들인 요리 같은 느낌이죠. 한번 제대로 맛보면 다른 곳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맛이죠. 요리 드라마의 주인공은요.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냥 좋아서 하는 경우가 많죠. 앞에 있는 사람이 맛있게 먹으면 그걸로 충분한 사람. 여러분도 그런 느낌이에요. 이성들에게 뭔가를 주거나 받거나 계산하거나 의도하지 않는 느낌? 그냥 여러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따뜻함이고요. 그 자연스러움이 강력한 매력이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은 이성의 가장 지친 하루를 조용하고 따뜻하게 채워주는 영화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얼굴, 외모 카드를 보면요. 베이지색 그리고 펜타클 6번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외모랑 너무 잘 어울리죠. 베이지색은요. 화려하거나 강렬하지 않죠. 근데 어떤 색보다 좀 오래 곁에 두고 싶은 색이에요. 자극이 없는 대신에 편안함이 있고 튀지 않는 대신에 어디나 잘 어울리고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공간 안에 있으면 그 공간이 되게 따뜻해지는 색이에요. 자연의 색, 흙의 색, 따뜻한 햇살의 색. 요리 드라마 세트장에도 꼭 있는 색이죠. 나무 식탁이나 린넨 커튼, 도자기 그릇. 소박하지만 품격이 있는 색깔. 여러분의 외모가 딱 그런 느낌이라고 합니다. 처음 봤을 때 화려하게 압도되는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눈이 가는 스타일이래요. 뭔가 편안하고 오밀조밀하고 호감이 가는 그런 인상. 그리고 처음 만났지만 낯설지 않은 느낌이 있어요. 오래 알고 지낸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성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이상하게 경계심이 잘 안 생긴대요. 마음의 문을 자연스럽게 열리게 만드는 그런 얼굴이고 긴장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같이 웃게 만드는 사람이래요. 펜타클 6번 카드는요. 한 사람이 두 명에게 동전을 나눠주고 있어요. 베푸는 사람, 나눠주는 사람 이런 느낌이 여러분의 외모에서도 느껴지거든요. 인상이 뭔가 좀 밝고 여유로운 느낌이 있대요. 이목구비가 조화롭게 균형이 잡혀져 있는 느낌이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느낌이에요. 너무 냉미남, 냉미녀 혹은 온미남, 온미녀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너무 강하거나 너무 여리지도 않은 느낌이 아니라 딱 좋은 온도의 얼굴이죠. 요리로 치자면 너무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는 먹는 사람 입에 딱 맞는 간 같은 외모예요. 호불호가 잘 없죠. 이성들이 여러분 외모에서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게 어떤 걸까? 안심. 저 사람 옆에 있으면 왠지 나도 같이 웃을 수 있을 것 같고 저 사람 표정이 밝으면 오늘 하루가 잘 풀릴 것 같은 느낌. 얼굴에서 신뢰감과 정직함이 그대로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베이지 컬러가 또 특징이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도 안 질려요. 유행을 안 타거든요. 오래될수록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예뻐지는 색이죠. 태닝을 해도 예쁘고. 여러분의 외모도 그렇대요. 첫눈에 폭발적인 임팩트보다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예뻐 보이고 잘생겨 보이는 타입.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지는 얼굴이죠. 이성들한테는 그냥 처음에 좋은 인상이었는데 어느 날 문득 저 사람 언제부터 저렇게 예뻤지? 언제부터 저렇게 잘생겼지? 하고 놀라게 되는 타입인 것 같아요. 힐링 요리 드라마 포스터가 있잖아요. 막 스타가 화려하게 포즈를 잡는 포스터가 아니라 따뜻한 조명, 소박한 식탁, 자연스럽게 웃고 있는 느낌. 배경도 단순하고 수수하고. 근데 그 장면 전체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흘러나오는 그런 포스터가 여러분의 느낌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화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한 줄 평을 남긴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저 사람이랑 있으면 왠지 다 괜찮을 것 같다.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이야. 뭔가 특별한 것도 아닌데 자꾸 생각나. 저 사람 곁에 있으면 나 진짜 휴식한 것 같아. 여러분의 한 줄 평카드로 소드 10번이 나왔어요. 한 사람이 땅바닥에 엎드려 있죠. 열자루에 검이 꽂혀 있습니다.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하고 있어요. 완전히 무너진 것 같지만 동시에 이 밤이 끝나가고 있는 장면이기도 해요. 가장 힘든 순간이 곧 끝이라는 거.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거. 힐링 요리 드라마를 찾을 때 언제 많이 찾아요? 막 기분 좋고 신나게 들떠 있을 때보다는 등에 칼이 꽂힌 것처럼 힘든 날, 소드 10번처럼 바닥에 엎드리고 싶은 그 순간에 따뜻한 음식 냄새가 나는 영화를 곧잘 찾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이성들에게 그런 존재인 것처럼. 소드 10번은요, 극한의 카드예요.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는 상태고, 더 꽂힐 검도 없어요. 이성들이 여러분을 떠올리게 되는 것도 인생에서 그런 순간이죠.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을 때, 열심히 해온 것들이 좀 무너졌을 때, 누군가에게 막 에너지를 쓰고 연락하기도 지쳐버린 그 순간에 그때 여러분이 떠올라요. 그 사람한테 가면 일단 따뜻할 것 같아. 그 사람 앞에서는 아무 말 안 해도 뭔가 챙겨줄 것 같아. 그냥 나 있는 그대로 인정해줄 것 같아. 요리 드라마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도 이런 거잖아요. 지쳐서 돌아온 사람이 아무 말 없이 밥상 앞에 앉아있을 때 눈물이 나잖아요. 배가 고팠던 게 아니죠. 그 따뜻함이 고팠던 거죠. 누군가 나를 위해 뭔가를 해줬다는 그 사실이 소드 10에 꽂힌 칼들을 하나씩 하나씩 빼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성들에게는 그런 느낌이죠. 반드시 새벽이 온다. 이 카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쓰러진 사람이 아닙니다. 저 멀리 수평선에 스며드는 빛이에요. 한 줄 평이 극찬이 아니죠. 근데 어떤 극찬보다 더 극찬일 수도 있어요.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 세상에 재밌는 사람도 많고요. 매력적인 사람도 많죠. 근데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요. 한 명이에요. 많지 않아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요. 지친 날에 가장 생각나는 따뜻함. 이성들이 바닥에 엎드린 그 순간 고개를 들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영화 같은 사람. 그게 4번 분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의 첫인상 말고 그러면 조금 더 여러분과 가까워진 이성들은 4번 여러분을 어떤 예고편으로 느낄까? 여기에요. 태양 카드가 나왔습니다. 태양 카드를 보면요. 커다란 태양이 환하게 빛나고 있고요. 모든 것이 밝아요. 어둠도 없고 그림자도 없고 숨겨진 것도 없어요. 타로에서 태양 카드는 가장 긍정적인 카드 중에 하나거든요. 의심할 게 없는 카드예요. 그냥 좋은 카드예요. 힐링 요리 드라마의 예고편으로 태양 카드가 나왔다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우면서도 특별합니다. 이성들이 여러분과 가까워지기 시작하면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별거 아닌 게 즐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드 10처럼 지쳐있던 사람들을 여러분이라는 예고편을 보고 나서 처음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아, 이런 삶이 있구나. 여러분이 특별히 뭔가를 한 게 아니라도 그냥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 웃는 방식, 일상을 대하는 방식이 태양처럼 와닿는데요. 무겁고 지쳐있던 사람한테 갑자기 햇살이 쏟아지는 느낌이고 눈은 부신데요. 피하고 싶지 않아요. 그 햇살을 즐기고 싶죠. 태양 카드의 아이는요.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있습니다. 계산하는 게 없어요. 그냥 지금 이 순간이 좋아서 오롯이 온몸으로 표현하는 사람.
여러분이 이성들에게 주는 썸 단계의 느낌은 그거 같아요. 복잡한 심리전 외에 밀고 당기는 전략, 그런 거 싫어. 잘 보이려는 개선도 없어. 그냥 여러분 자체가 태양처럼 있는 그대로 환하게 빛나고 있어서 이성들은 그 빛에 자연스럽게 이끌립니다. 이 사람이랑 있으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힐링 요리 드라마 예고편이 다른 장르 예고편이랑 압도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긴장감으로 사람을 끌어들이지 않아요. 충격적인 반전이나 막 자극적인 대사 없어요. 그냥 보고 싶어지면 보고 있으면 배가 고파지고 따뜻해지고 어딘가 막 가고 싶어지는 그런 예고편이죠. 먹방처럼 보는 것만으로도 뭔가 채워지는 느낌. 여러분이랑 처음 가까워지는 이 예고편의 시간이 좀 그렇다라는 느낌을 합니다. 음, 여러분의 썸 단계가 상대가 어떤 상태, 지쳐있든 삐뚤어져 있든 여러분 앞에서는 그냥 노곤하게 따뜻하게 녹아내릴 수 있다. 여러분이라는 태양 앞에서 이성들은 자기도 모르게 꽃처럼 피어나기 시작한다. 여러분이 곁에 있으면 나 스스로가 더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고 내 안에 이런 면도 있구나. 이 태양빛에 환하게 드러나는 느낌이 있대요. 태양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를 따뜻하게 하니까요. 이 영화가 만들어진 감독의 숨겨진 의도는 어떤 게 있을까를 의미하는 카드에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요, 바퀴예요. 그쵸? 멈추지 않는 바퀴예요.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내려가는 것도 있는 바퀴. 아무도 그 흐름을 거스를 수 없어요. 여러분의 그 태양 같은 따뜻함, 그 베이지색처럼 이 온기, 이 존재감에 어디에서 왔는지 이 카드가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은 운명의 수레바퀴를 경험한 사람이래요. 올라갔다 내려오고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고 그 반복을 여러 번 통과해온 사람들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힘들었는데 다시 일어섰다가 또 흔들렸다가 버텨냈다가 이런 것들 있죠. 근데 운명의 수레바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퀴에 매달린 존재들이 있잖아요.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내려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바퀴 위에 앉아있는 스핑크스는요,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아요. 바퀴가 돌고 돌아도 흔들리지 않는 자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 번의 수레바퀴를 통과하면서 얻게 된 자리는 이 자리가 아닐까. 올라갈 때 너무 우쭐하지도 않고 내려갈 때 너무 무너지지도 않는 것. 삶이 어떻게 흘러가도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걸 체득할 수 있게 된 사람이죠. 힐링 요리 드라마 주인공들을 보면요. 보통 한 번쯤 크게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요. 잘 나가는 셰프였다가 다 잃고 작은 마을로 내려온 사람. 바쁘게 살다가 어느 순간 멈추게 된 사람. 다 가진 것 같았는데 정작 중요한 걸 잃어버렸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사람.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된 사람들. 여러분이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경험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 같아요. 소드 10번의 바닥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새벽빛의 소중함을 알듯이 수레바퀴의 바닥을 지나온 사람만이 진짜 온기가 뭔지 알거든요. 여러분이 이성들에게 주는 그 따뜻함은 이렇게 체득으로 얻어낸 거죠. 운명의 수레바퀴는요, 순환이잖아요. 끝이 없습니다. 돌고 돌아요. 근데 그 순환이 나쁜 게 아니죠. 내려가고 있다면 올라갈 걸 알고, 올라가고 있다면 또 그 자리를 즐기면 되고, 바퀴가 어디에 있든 결국 계속 돌고 돈다는 것. 여러분이 이성들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 하나가 그 시각이죠. 지금 좋은 것도 충분히 누려야 되고 힘든 것도 다 흘러간다는 것.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결국은 흘러가게 돼 있다는 것. 그 여유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요리로 치자면 여러분 오래 묵힌 간장 같은 느낌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간장이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면서 농축되고 풍성해진 맛이에요. 수레바퀴는 지금도 돌고 있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계속되고 있고 그것이 결국 이렇게 따뜻한 힐링 쿠킹 드라마를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따뜻하고 포근한 세계관으로 가득한 여러분이라는 영화를 선뜻 심판하기 어려운 이유도 있어요. 이 영화의 진입장벽은요, 심판카드가 나왔습니다. 심판카드를 보면요, 하늘에서 천사가 나팔을 불고 있죠. 그 소리에 땅속에 있던 사람들이 관뚜껑을 열고 일어나고 있어요. 뭔가 깨달음이고요, 소환입니다.
이 카드가 진입장벽으로 나왔다는 게 굉장히 좀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이라는 힐링 요리 드라마 앞에서 이성들이 멈추게 되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어렵거나 차가워서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반대예요. 너무 진짜이기 때문에. 심판카드의 나팔 소리는요, 듣고 싶지 않아도 들립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외면하고 싶어도 외면이 안 돼요. 그 소리 앞에서는 숨어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따뜻함 앞에서 이성들이 오랫동안 외면해온 것들이 슬며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나 진짜 원하는 게 뭐냐? 나 이렇게 지쳐 있었네. 나 이런 따뜻함이 필요했구나. 여러분은 아무 말도 안 했고 그냥 거기 있었을 뿐인데 이성들 안에 있던 것들이 이 나팔 소리에 깨어나듯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왜 진입장벽이 되느냐? 사람들이 힐링 영화 드라마를 보고 싶으면서도 못 보는 이유랑 똑같죠. 음, 그 영화를 보면 직면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죠. 저 영화 보면 나 울 것 같아. 내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 인정해야 될 것 같아. 내 삶이 어떤 상태인지를 마주해야만 할 것 같아. 이성들이 여러분 앞에서 느끼는 것도 그거예요. 오랫동안 감정을 닫아두고 살았는데, 오랫동안 따뜻함 같은 건 필요 없다고 살았는데, 여러분 앞에서는 그 관뚜껑이 열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무섭죠. 한번 열리면 다시 닫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한번 이 따뜻함을 제대로 경험하면 다시 차갑게 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너무 의존하거나 저 사람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게 되니까. 또 하나의 진입 장벽도 있어요. 심판카드는 자격을 묻는 카드거든요. 이성들은 여러분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 이 사람한테 받을 자격이 있나? 이 사람이 주는 따뜻함을 내가 감당하고 다시 돌려줄 수 있는가? 여러분이 뭔가를 요구하지 않아도, 기준을 들이민 게 아니라도 여러분이라는 사람 자체가 너무 참하고 진심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진심을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힐링 요리 드라마에서 음식을 받아 먹는 사람들이 처음에 거부할 때가 있잖아요. 괜찮아. 필요 없어. 나 혼자 할 수 있어. 근데 사실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던 사람이 누군가한테 뭔가를 받는 것 자체가 낯설고 두려운 거예요. 받으면 고마워야 하고, 고마우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또 열려버리면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라는 영화 앞에서 이성들이 망설이는 이유도 그건 것 같아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데 그게 평탄한 일상을 깨버릴 수 있으니까.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것들이 한 번에 열릴 수 있으니까. 거부하다가 망설이다가 결국 한 입 먹는 순간 그 한 입에서 눈물이 막 나죠. 영화에서는. 여러분이라는 영화의 진입 장벽이 그런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힐링 요리 드라마의 클라이맥스 카드는 어떤 게 있을까? 악마 카드가 나왔습니다. 메이저 카드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악마 카드는요, 커다란 왕자의 악마가 앉아 있어요. 사슬이 있고요. 사슬이 느슨합니다. 힐링 요리 드라마의 클라이막스가 악마 카드라는 게 좀 의외로 느껴졌는데요. 따뜻하고 포근한 영화인데 왜 악마가 나왔을까? 자세히 생각해 보면 가장 위험한 중독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자극적인 것에 대한 중독이 아니죠. 따뜻한 것에 대한 중독이에요. 힐링 요리 드라마에서 무서운 장면 있지 않아요? 음식을 한 입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그 다음부터 다른 음식이 다 맹맹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이 맛을 이제 알아버렸기 때문에 다른 걸로는 대체가 안 돼요. 여러분이 이성들에게 주는 클라이맥스가 딱 그 순간이래요. 처음에는 그냥 좋은 사람, 그냥 편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이 없으면 일상이 허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하지 않아도 늘 하던 대로 따뜻하게 대해줬는데 이성들은 그 일상이 완전히 길들어져 버린대요. 나 이 사람 없으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드는 순간이 여러분 영화의 클라이막스인 거예요. 우리가 매일 자기 전에 틀어놓는 영화들은 자극적인 액션이나 섹시한 영화보다는 이런 힐링 쿠킹 드라마가 많아요. 보고 또 봐도 질리지 않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죠. 마치 여러분처럼요. 악마 카드의 사슬을 보세요. 느슨해요.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성들이 여러분한테도 그래요. 이 따뜻함이 무서울 수도 있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여기서 떠나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것도 알지만 못 떠나요. 강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라는 따뜻함이 너무 좋아서 스스로 머무는 거예요. 이성들이 선택한 중독. 떠날 수 있는데 떠나지 않는 중독. 요리 드라마에서 단골 손님이 생기면 처음에 한 번 먹으러 온 사람이 다음날 또 오고 또 오고 하루에 3번도 오고 특별한 이유가 없죠. 이 집 음식이 아니면 안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성들에게 그 집이 되는 순간이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고 그런 느낌들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다. 악마 카드의 또 다른 면이 있어요. 카드에 묶인 사람들을 보면요. 표정이 나쁘지 않습니다. 편안해 보여요. 그게 강렬한 중독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에게 빠지는 이성들도 그렇대요. 여러분한테 마음을 다 내줘도요. 손해보는 느낌이 없대요. 시간을 다 쏟아도 낭비하는 느낌이 없대요. 여러분한테 기대게 됐는데 약해진 느낌이 없고 오히려 더 좋고 오히려 더 잘 살고 싶어지는 그런 클라이막스가 여러분에게는 있다, 존재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영화의 버프는 무엇일까? 완드 2번이 나왔어요. 완드 2번은요. 저 너머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미 가진 것들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저 너머를 바라보죠. 뭔가 해보고 싶어졌어. 힐링 요리 드라마를 보면요. 이상한 일이 생기죠. 그냥 힐링만 되는 게 아니죠. 배가 부르면 걷고 싶어지고 쉬고 나면 뭔가 하고 싶어지죠. 이런 영화를 보면요. 뭔가 꿈틀꿈틀거리기 시작해요. 이제 마음의 허기가 채워졌으니까. 오랫동안 좀 포기했던 거, 바빠서 미뤄놨던 거, 언젠가 한번 해야지 했던 거, 엄두를 못 냈던 게 여러분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요. 갑자기 가능해 보이기 시작한대요. 완드 2번의 사람이 지구본을 손에 쥐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구본은요, 세상이 이렇게 넓다는 걸 손 안에서 느끼게 해주는 물건이에요. 여러분과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성들은 그 느낌을 받아요. 아, 세상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구나. 지금 이 상태가 전부가 아니구나. 여러분이 그 말을 직접 한 게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살아가는 방식이나 여러분의 따뜻함을 접하면 이성들에게 여러분 그 자체가 시각을 열어준다고 합니다. 완드 2번은요, 출발 전의 카드거든요. 근데 이미 지구본을 손에 쥐고 있어요. 떠날 준비가 된 사람의 설렘이죠. 여운이 있어요. 아직 도착하진 않았지만 이제 막 출발하고 싶어지는 느낌이니까 오히려 더 설레죠.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성들은 그런 걸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이거 해볼까? 나 뭔가 바뀌고 싶다.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던 소드 10번의 사람이 완드 2번처럼 이제는 성벽 위에 서서 지구본을 손에 쥐게 되는 겁니다. 요리 드라마에서 밥 한 끼가 사람을 바꾸잖아요. 배만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정성이 담겨져 있고 그 정성이 오랫동안 들어간 무언가를 먹고 힘을 얻는 거죠. 불이 붙는 거예요. 따뜻하게 채워주고 앞으로 나아갈 힘까지 주는 그런 영화가 4번 여러분이 남기는 버프, 여운이다. 이 영화는 언제 가장 많이 생각할까? 카드로는 전차 카드가 나왔어요. 서로 다른 방향의 힘들을 하나로 모아서 전진하는 사람이죠. 이성들이 여러분을 떠올리는 순간은요. 편안하게 있고 싶은 순간이 아니래요. 뭔가를 해내야 되는 순간이래요. 중요한 발표가 있는 날 아침,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순간, 이런 강력한 에너지가 필요한 순간에 그때 여러분을 떠올린대요. 태양처럼 흔들림 없는 따뜻한 여러분의 에너지가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전차카드 전사는요, 고삐를 주고 있지 않거든요. 그냥 의지로 통제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집중으로. 여러분의 이성들에게 그런 존재예요. 뭔가 고삐 없이도 방향을 잡게 해주는 그 중심이 되는 존재. 전차는 멈추지 않죠. 계속 앞으로 나아가거든요. 힐링 요리 드라마의 따뜻함이 단순한 위로가 아닌 게 여기 있어요. 이성들을 전차처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연료가 되어주니까 푹 쉬고 나서 더 잘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이성들은 더 힘차게 자신의 전차를 몰 수 있으니까요. 재밌는 건요. 전차 카드가 떠오른 순간들을 보면 다 여러분이 옆에 있기보다는 없는 순간이 많아요. 혼자 결정해야 될 때, 혼자 버텨야 될 때, 혼자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 여러분이 없는 자리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이 가장 강하게 떠오르는 거죠. 굉장히 강력한 힘이고
그게 여러분이라는 영화의 힘이죠. 함께 있을 때만 좋은 게 아니라 혼자 있는 순간에도 떠오르는 영화, 여러분의 모습이다. 힐링 요리 드라마에서 밥 한 끼를 먹고 힘을 얻은 사람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마지막 장면 있잖아요. 문을 열고 나가는 그 당당한 뒷모습, 그 식당의 따뜻함이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이다. 이성들이 가장 치열한 순간에 가장 먼저 떠올리는 영화,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은 이성들이 가장 치열한 순간을 따뜻하게 밀어주는 영화라고 합니다. 이 영화에게 가장 열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펜타클 8번이 나왔어요. 한 사람이 작업대 앞에 앉아서 펜타클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고 있어요. 묵묵히 꾸준히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죠. 겉으로 보면요, 다소 좀 평범해 보일 수는 있는데요. 근데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펜타클 8번은 사람은요, 일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다른 것들을 놓치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열심히 사는 건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밥은 제대로 먹었나? 오늘 하루 즐거웠나? 내가 행복했나? 모르겠는 상태인 거예요. 숙련되고 성실한데, 정작 자기 자신을 챙기는 데는 다소 서툰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요. 힐링 요리 드라마에 일에 지쳐있는 사람이 처음으로 제대로 된 밥 한 끼를 먹는 장면이 있잖아요. 아, 밥이 이런 거였지. 당연한 걸 오랫동안 잊고 살았다는 걸 그제야 깨닫죠.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는 그런 장면이래요. 펜타클 8번 사람이 여러분에게 끌리는 이유도 있어요. 이 사람은요, 진짜를 알아보거든요. 오래 공을 들여봤으니까 장인 정신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진품과 가품의 차이를 알아요. 정성이 들어간 것과 겉만 번지르한 것의 차이를 알죠. 장인이니까요. 여러분의 베이지색, 여러분의 운명의 수레바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 진짜다.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게 펜타클 8번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연애 방식은요, 화려하게 표현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말보다 확실히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묵묵히 하나하나 꾸준히 여러분이 원하는 걸 쌓아 나갈 수 있는 사람. 연락을 한 번에 몰아붙여서 하지는 않지만 오늘도 연락하고 내일도 연락하고 한결같이 옆에 있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일 거예요. 반복의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실수하면 고치고 부족하면 채우고 처음부터 완벽하진 않아도요. 완성형의 사람이라 점점 나아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사람이라 굉장히 노력파의 사람이겠다. 결혼 상대로 굉장히 좋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느낌들이 보여지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나오는 조언 카드가 있어요. 바로 자신감 카드, 공작새 카드예요. 공작새를 떠올려 보면요. 기타를 젓고 있을 때는 다소 평범해요. 근데 한번 날개를 펼치면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것들이 공작새를 향해서 시선을 돌립니다. 화려하고요. 무늬도 굉장히 아름답고요. 색깔도 예쁘죠. 펼쳤을 때 비로소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오늘 이 카드가 여러분에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깃털 접고 있지 않아요? 힐링 드라마 주인공이 소박하고 수수하게 사는 것처럼 여러분도 일상에서 자신을 좀 많이 낮추고 사는 분일 수 있어요. 나서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그냥 묵묵히 따뜻하게 있어주는 거. 근데 오늘 이 공작새 카드, 자신감 카드가 말합니다. 그 깃털 이제 한번 펼쳐도 돼요.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전차, 악마, 태양, 모든 메이저, 굉장히 화려하고 강한 힘들이죠. 이미 충분히 여러분을 꾸며놓은 화려한 깃털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그 깃털을 너무 꼭 잡고 있는 거예요. 자신감 카드가 나온 이유가 이거죠. 지금 가진 것들을 당당하게 펼치세요. 공작새가 깃털을 펼칠 때 누군가의 허락을 구하나요? 아니죠. 그냥 펼치죠. 그게 자신감이죠. 여러분한테 드리는 조언은 딱 하나. 이성 앞에서나 일상에서나 스스로 대할 때도 조금 더 당당하게 깃털을 펼치세요. 여러분이 가진 그 따뜻함, 그 빛깔을 공작새가 깃털을 활짝 펼치는 순간 모두의 시선이 쏠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이성들은 그 자리에서 절대로 눈을 떼지 못할 겁니다. 깃털은 펼치라고 있는 거죠. 이상 4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이퍼는 커다란 힘이 됩니다.